아이를 위해 이혼을 참아야 할까요? 결혼 4년차, 5살 아들, 남편은 40, 저는 39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제가 30살, 남편 31살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연애에 관심 없이 살다가 남편이 정식으로 사귄 첫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고 연애 3년차가 되어갈 무렵 결혼하기로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 혼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파혼했습니다. 계약금은 모두 제가 물었습니다. 시댁은 돈을 보태주실 형편이 아니었고 혼수는 제가, 집은 이 사람이 모은 돈 5천만 원과 나머지 집값은 대출받아서 같이 갚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결혼 한 달 전까지 집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아파트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계약만 남은 상태였는데 자꾸 밀어서 물어보니 모아놓은 돈 3천만 원을 친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집, 회사 연락처를 다 바꾸고 잠적 상태다. 1천만 원은 친구랑 옷가게를 하려다 망했다 였습니다. 그래놓고 상견례는 왜 했으며 지난 2주간 우리 언니며 엄마랑 같이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주위에 결혼한다고 다 알린 결혼 한 달 전 깜깜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떡하냐, 언니가 돈 빌려줄까, 파혼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던 중에 제가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신우인 남편 누나에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으시더니 남편과 얘기해보라고 자신은 몰랐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으니 걔가 그러는 건 우리 집에서 돈이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했다더군요. 가난한 시댁 도움 받을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상견례 날 저희 어머님이 그럼 그날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혼했습니다. 첫 남자친구였고 3년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날마다 집 앞에 술 마시고 와서 빌고 빌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저희 엄마는 돈은 둘이 벌면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남의 귀한 아들 큰일 나겠다 라며 다시 만나는 걸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혼은 안 하되 남편이 나에게 다시 신뢰를 주면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1년 반을 만났고 그 사람은 월급에서 얼마를 자기 앞으로 적금, 나머지 얼마는 엄마 앞으로 모은다고 설명해 주었고 다시는 누구에게 빌려준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다시 보여줬던 노력하는 모습,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꿈꾸는 미래가 같은 것을 믿고 다시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을 했고 저희는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모은 돈은 그곳에서 원룸을 전세로 얻고 남은 돈은 저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고 저도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친정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십니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돈으로 신혼방을 꾸몄고 남편 속옷부터 캐주얼, 정장, 신발 다 해주고 시어머님 예단 3종 세트, 현금 예단, 스드메 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신혼여행 했고요. 저는 임신해서 몸이 변할 거라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때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 신발, 가방이 많이 있었고 신랑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없이 하는 결혼이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요. 신혼여행 때 저녁 9시가 넘어서 시어머님 전화 오셔서 언제 오냐고 확인하셔놓고도 나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집엔 아무도 없고 어머님 혼자 김치 3가지, 전 1가지, 등갈비에 밥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하루 전에 장 봐서 이것저것 정성스레 차려 놓으셨던데 솔직히 진짜 서러웠었습니다. 예단 들어간 날도 미리 전화 드렸는데도 옆집에 마실 가셔서 전화했더니 오셨고 당연히 예단만 드리고 대접도 못 받고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결혼을 했나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은 시골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제가 서러워하는 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친정집에서 살면서 주말이면 남편이 집에 와서 지내고 우리 엄마는 남편이 불편할 거라고 너희가 둘이니 큰 방 쓰라고 큰 방을 내주셨습니다. 엄마가 작은 방 쓰시고 그리고 엄마에게 드린 돈은 50만 원. 그런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모았다는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이는 나올 테고 저는 출산 휴가를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그러더니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넣었던 적금 그리고 축의금은 어머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자식 키워줬는데 그 정도도 못 드리냐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제 축의금은 엄마가 저희 쓰라고 주셨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 나이에 우리 집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내일 모레 아이 나오는데 미쳤냐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혼자 계신 어머님 짠하다는데 우리는 벌면 되지 않냐는데. 그러다가 임신 7개월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험하다고 정말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너는 왜 그리 몸이 약하냐?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없는데 너희 집은 그러니? 라고 하시고 1인실에 있는 저한테 돈 아깝다고 다인실로 옮기자고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민한 상태고 맨날 아래며 배며 들쳐가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냐. 당신 월급과 내 월급 차이도 별로 없다 라고 싸웠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저희 신우는 네가 지금 내 동생 무시하냐고 얘는 그런 애가 아닌데 네가 애를 그리 만드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3일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형편도 안 좋으면서 엄마가 해주면 된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셔서요. 조산기 때문에 병원비가 몇백만원 들었습니다. 집 대출금이 그대로 빚이 되었으니까요. 다시 돈을 벌면서 50만원 드리는데 온 집안 살림, 육아 거의 혼자 다 해주시고 가끔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장 보시는 거나 아이 보면서 드는 간식비나 병원비는 엄마가 내십니다. 공무원이 되고 한참 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룸 전세금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점점 쌓여질 무렵 5개월이 넘어가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가져오냐? 집이 안 나갔단다. 내가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등등. 결국 원룸 집주인과 통화한 결과 월세였답니다. 그리고 제 이 금융권, 은행 등의 3천만원 빚까지. 그런데 웃긴 건 이게 들키자마자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네가 날 죽이려 할 때 난 이미 너한테 온 정이 떨어졌다. 너랑 결혼해 살면서 네가 나 무시하지 않았냐부터 우리 집 식구들도 다 너 싫어한다. 여동생 남편이 너한테 그런 사람 처음 봤다며 뭐라 했다. 아이 낳고 4개월쯤 됐을 때 추석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자고 오자길래 아이도 아직 어리고 집이 오래돼서 외풍도 있고 방도 2개라서 불편하다고 그걸로 며칠을 싸우다 그날 집으로 왔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집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요. 집사람 눈치 보느라 다 우리 아이를 못 봤다고 손 씻고 애기 만지라고 하고 눈치 줬어요. 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안 씻고 만졌어야 했나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제가 아이 낮잠 자는 동안 아이 옆에 있었다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는데 왜 옆에 있지도 않고 그러냐고 하셨다고 나는 쟤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곁을 안 내준다고 서운하다고 했답니다. 시 조카들이 다들 어립니다. 집에서 뛰어다니고 큰소리 내고 아이는 자다 깨고를 반복했는데 제가 나가 있어야 했냐고 했더니 자기 보고 보라 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조산기로 3개월 입원, 난산으로 진통 18시간 후 제왕절개,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인 나에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러시는 게 정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뭘 하신 적이 없거든요. 밤 11시에 큰 신우, 작은 신우 식구가 계시는 시댁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어머님 깨워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애기 낳고 키우는 것도 남편까지 서러운 것도 몸 힘든 것도 그리고 회사 일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하시면 안 되냐고 어머님이 제게 안 하시고 이 사람한테 하니까 자꾸 싸운다고 그런데 그러신 적이 없으시다고 남편이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진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시어머님을 무시한 나쁜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죽이려 했다는 것은 처음 저를 차 유리창에 밀칠 때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면 티셔츠든 베개든 저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밀고 발로 밀어버립니다. 남편 키가 180, 제가 160입니다. 자기는 폭력이 아니고 민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저도 잘못이라고 한 번만 더 폭력을 쓰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라버렸습니다. 그 일로 제게 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한테 물건을 던지진 않더군요. 바닥에 던질지언정 이러는 건 1년에 2-3번 정도입니다. 이혼을 생각했고 4개월 별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잘하던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를 많이 찾았고 나중엔 예민해졌으며 그 다음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4살짜리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내가 낳아놓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갔고 이런 사실들을 말했더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싸워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남편의 짐 싸들고 나왔다고 또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간다고 전화한 사실을 신우한테 말씀하셨나 봅니다. 제가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걔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는 거 알고 있었다. 이혼하라고 해라. 사람은 안 변하는 거다. 그런 애는 차라리 빨리 이혼하는 게 나은 거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게 어머니 전화 밖으로 들렸습니다. 시댁에서 나오면서 신우한테 전화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다시 살기로 한 다음 신용 등급 7등급인 남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 명의로 돈을 빌려 매달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돈으로 사고를 치거나 나를 속이지 않기, 큰 신우를 죽기 전까지 마주치지 않기 이 2개를 어기면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면서 저희는 여자, 남자가 아닌 그냥 아이 엄마, 아이 아빠로 삽니다. 저는 사기 결혼이라고 억울해 하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네가 임신해 있었는데 내가 사실을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는데 나 혼자 속골인 거다 라고요. 자기가 승진했으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승진을 못한 게 미스였다고 나중에 싸우는 중에 한 말이었지만 자기가 나에 비해 육아나 집안일을 덜 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자기 빚을 갚는 것도 내 돈으로 갚는 건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고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 차이입니다. 남편은 평일은 거의 밤 10시, 12시에 귀가하고 저는 칼퇴근, 평일 육아와 집안일은 거의 엄마가 저는 도와주는 수준. 주말엔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설거지나 청소기 돌립니다. 제가 한 달에 5번 당직이 있는데 당직 날이나 당직 다음날 아이 좀 봐달라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친구, 거래처, 직장 동료만 만납니다. 그래도 별거 전에는 저 당직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더니 이젠 그러진 않더라고요. 현재 수입은 제가 200만원 초반, 남편 200만원 후반입니다. 남편 용돈에 보험, 빚, 대출금만 해도 300만원이고 아이 유치원, 핸드폰비, 기름값 등등 쓰고 나면 한 달에 60만원 남습니다. 60만원으로 4인 가족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하면 엄마에게 못 드리는 달이 생깁니다. 항상 죄송하기만 합니다. 딸 때문에 무슨 고생인지 결혼하고 나선 나를 위해 옷이든 가방이든 산 적 없습니다. 그런 딸이 불쌍하다고 엄마가 한 번씩 사주십니다. 부부는 힘든 걸 서로 얘기하고 위로해 하며 사는 거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일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결혼 기념일에도 선물도 없습니다. 케이크 하나, 밥 한 끼 없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면 너만 힘드냐 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돈을 다 어디에 쓰냐고 합니다. 내가 가난한지 모르고 결혼했느냐,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냐 라고 하고요.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하고요. 아이가 30개월이 다 될 때까지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오로지 육아는 엄마와 제 몫이었습니다. 집에 와 있던 주말에도 아이가 열이 나도 엄마랑 저는 밤을 새도 그 사람은 자더군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뭐가 힘들어. 엄마한테는 어머니가 몇 시간이나 보신다고 그래, 나도 많이 하잖아, 나만큼 하는 남자 내 주위에 없어 라고 합니다.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아파서 누워만 있고 휠체어 타고 다닐 정도로 3개월 정도 입원했을 때 단 하루도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 보느라 집에 계셨고 병원에도 2-3일에 한 번 항상 직장 상사, 거래처 사람과의 회식, 출장, 친구 모임이라고 그러고 이 집을 팔고 엄마 혼자 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나가고 싶어도 당장 돈도 없고 원룸 월세 얻을 돈도 없고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바뀔까요? 나가면 저만 고생이 뻔한 걸 정말 이기적이죠? 엄마 힘든 거 모른 척하고 할머니를 엄마처럼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도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엄마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한테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다고 한 결혼에서 낳아놓고선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여자는 포기하고 엄마 힘드신 거 죄송해도 아이에겐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결혼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기만 합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도 웃음이 안 납니다. 집에서도 아이 앞에서만 웃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울하다가 으쌰으쌰도 하죠. 남편에게 살갑게도 해보고 뭐든 잘하는 슈퍼우먼이 되어보려고도 해보고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요. 자꾸 어긋나 버리긴 하지만요. 그런데 또 알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터진 지 1년도 안 된 지금 또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그 일을 알고 2주 동안 혼자 울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내가 안다고 했더니 하는 말은 그래서 랍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빌렸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한 남편. 나와 우리 엄마가 그리 만만했을까요? 이혼해야겠죠? 할머니가 1등, 아빠가 2등, 엄마가 3등이라는 저희 아이는 어떡할까요? 제 직업상 결손가정 애들을 많이 보는데 이혼은 정말 안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고 내가 낳았으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 같이 살 자신도 이혼할 자신도 죽고만 싶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껴주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